이번에는 그 루트GX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루트GX 사용법 첫 번째는 예, 어느 눈금을 기준으로 근관장을 정하나, 어떻게 정하나,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신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눈금을 기준으로 그 눈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나. 그래서 저는 그 뭐 꼭 루트GX여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루트GX가 그 상품명이기도 하지만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이니까 루트GX를 하나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i루트라는 것도 쓰거든요. 그래서 i루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그 루트GX에서 그 0 눈금이 있어요. 0 눈금. 그게 i루트에서는 이게 한 0.2랑 그 비슷한데, 그러니까 루트GX의 그 0 표시, 0 표시는 i루트의 0.2 눈금과 일치할 때가 많은데,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죠. 일치할 때가 많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길이에서 그 길이에서 1mm를 빼서 그 근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 이렇게 표시를 해야 좀 쉬우려나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삼고요. 만약에 루트GX에서 한 0.5 표시가 나거나 i루트에서 0.4 표시 이 정도가 이제 또 비슷하거든요. 이 길이에서 그 파일의 길이를 쟀다 그러면 여기서 0.5mm를 빼요. 이 길이에서 만약에 그 요 눈금 루트GX에서 0.5 또는 i루트에서 0.4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길이가 만약에 16이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0.5를 빼서 15.5를 근관장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루트GX에서 1, 또 i루트에서는 0.6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길이 요 눈금이다. 그러면 그 길이, 그 파일의 길이 그대로 근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이거는 어떤 진리라는 게 아니라 제 습관이에요. 제 습관. 그러니까 루트GX에서 0 또는 i루트에서 0.2면 그 길이에서 1mm를 빼고, 루트GX에서 0.5, 그 다음에 i루트에서 0.4다 그러면 한 0.5mm를 빼고, 루트GX에서 1 또는 i루트에서 0.6이다 그러면 그 길이 그대로를 근관장으로 삼습니다. 물론 여기서 루트GX에서 만약에 뭐 0이 아니고 뭐 0.1 뭐 아니면 i루트에서 0.2가 아니고 0.3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워킹 랭스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정밀하게 잡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 근관장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근관장에 대해서 근관장 측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자 근관장 측정기를 2개 이상 동시에 사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물론 뭐 저도 그 큰 맥락을
그 읽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그 되게 중요한 거를 그 강의 같은 데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뭐 요즘 뭐 엄청 많아서 뭐 Z까지 있겠죠. 근데 Z까지 있다고 치면 이게 어느 게 어느 제품이 가장 정확한가 뭐 이런 논문들이 많겠죠. 뭐 이런 논문들 많겠죠. 근데 그 논문을 볼 때 그 결론이 뭐냐면 전부 다 부정확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도 워킹 렌스를 정확하게 딱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레인지 안에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지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오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을 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을 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근관장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두 개 이상을 써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원리가 그 주파수 그 사용하는 그 전류의 주파수를 다른 두 개의 주파수 두 개로 그 임피던스를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피던스를 재서 그 주파수 별 임피던스를 재서 그 레이시오 그 비율을 가지고 뭐 근관장을 측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이 그렇다는 거고 그, 그 사실은 그이 측정기를 직접 제작해 보지 않고서는 그 원리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죠. 그냥 논문에서 텍스트에서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치과 의사들이 어떤 그 계측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측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원리를 잘 몰라요. 그냥 그저 경험적으로 약간의 피드백을 얻었을 뿐이죠.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근관장을 측정할 때도 어떤 경우에 뭐 정확히 측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에러가 나고 더더군다나 이제 측정기마다 그런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측정기, 두 개 정도 써주면 되겠죠. 두 개의 측정기를 써서 적어도 하나는 정상 작동할 거예요. 아마도 정상 작동할 거고 그 하나를 잡아야죠. 이게 그런데 정상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정상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정상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게 예를 들어 그래프로 치면 X축이 파일의 삽입 깊이라고 치고 Y축이 이
그 측정 값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게 거의 1차 함수에 그 준하는 양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이 전자근간장 측정기의 그 데이터가 띠띠띠띠 하면서 그 파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그 일정하게 움직여야죠. 넣으면 그 증가하고 빼면 또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그게 예측 가능해야죠. 이게 거의 일차함수 완전 일차함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 출렁출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상을 봐야 돼요. 이게 뭐 0이면 몇 미리를 빼고 뭐 0.5면 몇 미리를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루트직 예를 들어 그 측정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그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하나는 띠띠 하다가 갑자기 띠 이러면서 전혀 엉뚱한 양상을 보이면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근관장 측정기가 모두 다 정상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오작동을 해요. 그 모든 계측기는 오작동을 하죠. 예, 그 할 때가 있죠. 예, 모든 계측기는 어, 가끔 이제 오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정상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일의 삽입 깊이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고 일차함수적인 양상을 띠는지 그거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 오작동을 한단 말이죠. 아무리 명품이라고 하는 전자근간장 측정기도. 그래서 오작동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그 정상 작동하는데 만약에 측정 값이 다르다면 이거는 보수적으로 결정해야죠. 예를 들어 뭐 17이 있고 16.5가 있다 그러면 저라면 짧은 쪽으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언더로 캐널 프리퍼레이션을 했다면 약간 그 길이를 조금 더 찾아주는 건 더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버가 됐다면은 그거를 다시 언더로 만드는 과정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그 결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루트 GX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루트 GX에서 0 그리고 i루트에서 0.2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거는 1mm를 뺀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그 인스트루멘테이션 기구 조작 인스트루멘테이션 습관에 맞춘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파일링을 할 때 길이 조절이 그렇게 쉽냔 말이죠. 길이 조절을 예를 들어 뭐 정확하게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7mm로 파일링을 하라고 했다. 그랬을 때 그 17mm를 딱 맞출 수 있냔 말이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러버 스탑이 파일에 걸어 놓은 그 러버 스탑이 헐렁해져서
조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러브스탑이 헐렁해져서 조금 움직여서 그게 길이가 0. 예를 들어 3mm 길어졌는데도 모르고 파일링을 하면 그게 이제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될 수 있죠. 어, 그 랭스 컨트롤을 정확히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교환면에 그 레퍼런스 포인트와 예를 들어 미주 버컬 커스 레퍼런스 포인트와 러버 스탑 간의 간극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게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하고 러버 스탑 간의 간극 조절을 약간만 잘못해도 그 이 캐널 프리퍼레이션의 워킹 랭스가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게 러프한 것인지 얼마나 대충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 한마디로 자기의 임상 실력의 한계를 잘 알수록 좀 더 이렇게 겸손하게 그걸 근관장을 잡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 한 0.5mm 정도는 실수한다고 봐요. 제가 평균적으로 한 0.5mm 정도는 실수한다. 그래서 1mm를 빼는 거예요. 루트 gx 제로 값에서 보통 이 루트 gx 제로 값을 그냥 워킹 랭스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0mm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마이너스 0.5mm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이너스 1mm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레퍼런스 포인트와 러버 스탑 간의 간극을 한 0.5mm로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죠. 그게 습관이니까.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딱 맞출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러버 스탑하고 교환면이 막 닿아서 러버 스탑이 막 위로 올라가서 한 0.5mm 정도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트 GX나 근관장 측정기 값을 어떻게 근관장 결정할 때 측정값을 어떤 기준으로 근관장을 결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스트루멘테이션 습관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 저는 루트 GX 제로 표시 그대로를 워킹 랭스로 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대가 선생님께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예를 들어 1mm를 더 오버해 버렸어. 그러면은 그랬는데 또 이리게이션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리게이션 열심히 했더니 그 마취가 풀리고 나서 환자가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습관 그리고 간극 조절 이런 이 말이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간극 조절 능력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어디를 기준으로 얼마를 삼아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그 0을 기준으로 하느냐, 0.5를 기준으로 하느냐, 1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그거는 저는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일의 삽입 깊이에 따른 그래프의 움직임의 양상이 예측 가능해야 그 구간을 믿는 거예요. 그 구간의 신뢰도가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 포인트 뭐 0이 더 좋다, 0.5가 더 좋다, 1이 더 좋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에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gx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더가 좋으냐, 오버가 좋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그 뭐 토론을 하죠. 예를 들어 언더로 해야 뭐 에이피컬의 해부학적인 컨스트릭션 포인트를 그 컨스트릭션 포인트를 깨트리지 않아서 깨트리지 않아야 한다가 이제 언더 쪽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고요. 오버는 그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 데브리망을 데브리망이 부족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버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이를 어떤 경우는 뭔가 이렇게 터트리지 말고 좀 그 언더로 해야 이제 그 혹시 나중에 그 뭐가 부족할 때 그 추가적인 길이 확보를 하는 게 그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버를 그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그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 남는 공간에 클리닝 앤 쉐이핑이 부족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버 약간 그 뭐 오버로 보일지라도 그 오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그 각자의 그 레셔널레가 있을 텐데 자신이 있으면 오버로 해도 되죠. 오버라기보다는 이제 그 컨스트릭션 포인트에 점점 더 이렇게 컨스트릭션 포인트에 얼마나 그 가까이 가느냐 그리고 그 컨스트릭션 포인트조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쉐이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약간의 배부리망이 부족한 거는 뭐 나중에 제가 해결 못하면 이제 그 다른 분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그 함부로 손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제 주제를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언더 느낌 뭐 그렇게 해봐야 뭐 한 0. 몇 미리 정도의 차이겠지만 저는 그 언더 길이를 약간 언더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버와 언더를 선택하라면 전 언더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언더면 안 되고 그 차이가 언더와 오버를 주장하는 분들의 차이는 뭐 차이가 기껏 해봤자 한 0.5mm 정도일 거예요. 네,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관장이 변하냐, 뭐 근관장이 뭐 하다 보면 좀 변할 수 있죠. 그게 약간 근관이 약간 직선화되잖아요. 그 스트레이트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덴틴 쉘프 코로날 쪽에 덴틴 쉘프를 삭제하다 보면 덴틴 쉘프가 삭제되다 보면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에이피컬 쪽의 커브가 좀 이렇게 직선화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근관장이 약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변하기도 할 텐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근관장이 변하는 이유는 좀 근관의 해부학적 구조 그러니까 특히 어떤 컨스트릭션 포인트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또는 어떤 협부라 좁은 부위, 좁은 부위가 그 근관 확대 과정에서 약간 변형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측정 값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근관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좁은 부위가 에이펙스 쪽에 컨스트릭션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윗부분에 좁은 부위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첫날은 한 13mm쯤인가? 라고 쟀는데 둘째 날 보니까 어이구 이거 19mm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좁은 부위가 넓혀지면서 그 측정값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그 직선화에 의한 근관장 변화는 뭐 기껏해야 한 뭐 0.5mm 정도 될까 말까 뭐 이 정도이고 이거는 완전히 그몇 미리가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근관장은 그 적어도 그 비진마다 재죠. 이게 올 때마다 재는 게 좋아요. 맞아. 요즘 그 근관장 측정을 3회 인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올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재세요. 이게 물론 뭐 돈을 받으려고 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뭐 수가도 인정해 주니까 뭐 재는 것도 있지만 그 올 때마다 재야 돼요. 왜냐하면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관의 그 구조가 약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측정값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완전 길어질 수 있죠. 아주 조금 짧아지거나 완전 길어지거나 그게 금방 전에 뭐 그 아주 좁은 부위가 수정되거나 뭐 근관이 직선화되거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관의 구조가 바뀔 수 있어서 그 올 때마다 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 포인트와 그 러버 스탑 간에 그 이게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미주어 보컬 커스피라고 적어놨어도 사실 저는 적지도 않는데 이런 레퍼런스 포인트 적는 거는 저는 사실 그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주어 보컬 커스피라고 적어도 그게 그 미주어 보컬 커스피 어딘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기억하세요? 그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적어봤자 소용없어요. 예, 적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날, 올 때마다 새로 재면서, 내가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정확히 어디로 잡았지라는 거를 다시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러버 스탑 같은 걸 이렇게 교환면에 딱 맞출 때 이게 얼마나 또 타이트하게 누르느냐 아니면 헐렁하게 잡느냐 얼마나 패시브하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패시브한 핏인지 아니면 액티브한 핏인지 이 개인마다 술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 때마다 그냥 새로 재시는 게 나을 거예요. 러버 스탑 간의 간극 조절도 간극 조절 그것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러프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근관장의 측정도 그러니까 근관장이라는 게 참 거시기한 게 측정도 어렵고 이걸 유지하는
유지도 어렵고 좀 그래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근관장을 첫날과 둘째 날 같은 근관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측정할 때도 근관장 측정기 하나 가지고 이 값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두 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좀 대략적으로 어린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지도 어렵고 측정도 어렵고 하여튼 좀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는 근관장을 새로 재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를 들어 렛지 등으로 이제 근관장이 의도치 않게 엉뚱한 길로 가서 유지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근관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관장. 이게 참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투머치 토커가 되는 느낌인데 투머치 토커라 그러죠. TMT? 투머치 토커 설명충이 되는 느낌인데 이 근관장이 그거잖아요. 워킹 랭스. 근데 이 말도 마음에 안 들죠. 이 랭스잖아요. 랭스. 이 2차원이라는 뜻이죠. 2차원.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공간을 작업하는 거거든요. 스페이스잖아요. 스페이스. 어떤 공간의 클리닝 앤 쉐이핑을 하는 거잖아요. 3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길이만으로 근관에 대해서 길이만으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16번의 팔라탈 캐널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6mm 길이가 딱 나왔어요. 그럼 그 길이까지 딱 찍고 나오면 되냐 이거죠. 딱 찍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관은 사실은 원형이 아니죠. 굉장히 타원일 수도 있고 단면이 아예 땅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면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땅콩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멀티 땅콩? 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없으면 근관의 클리니의 쉐이핑은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랭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랭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엔도의 대가들도 길이를 재라고 하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스트루멘테이션 습관도 다르고 그리고 인스트루멘테이션 전략도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 근관이 하나라고 해도 그거를 거의 2개, 3개, 4개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다르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그래서 저는 워킹 랭스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워킹 스페이스라는 말이 아마 이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 랭스라는 말은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눈금에서 몇 미리를 빼내 이런 거 질문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이렇게 그리고 참 몇 번 파일로 재느냐 몇 번 파일로 이니셜 파일을 몇 번 파일로 재느냐 근데 저는 8번 파일을 많이 써요. 8번 파일을 많이 써요. 10번 파일은 잘 안 써요. 15번 파일을 쓰는 경우도 거의 없죠.
글쎄요, 이거 뭐 8번으로 정말로 안 재진다면은 뭐 이런 걸 쓰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8번을 쓰냐 하면 8번을 쓰는 이유는 그 근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뭐 정말로 최소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8번을 써서 될수록 많은 파일을 써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근관을 스카우팅하고 싶어서 저는 8번을 씁니다. 10번 파일을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는 그냥 8번이 조금 더 10번만 해도 꽤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8번을 씁니다. 8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대신에 변형이 잘 돼서 일회용 의도치 않게 일회용이 될 수도 있죠. 의도치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 GX라 뭐 하여튼 전자근관장 측정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루트 GX X가 워낙 많이 쓰는 거라 저는 옛날 오리지널을 쓰거든요. 옛날 거 그리고 루트 GX랑 i루트 이 두 가지를 쓰는데 그냥 뭐 꼭 i루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약간의 인정만 받은 점유율이 어느 정도만 되는 제품이라면 그리고 사용할 때 뭐 크게 불편함만 없으면 저는 어떤 제품을 쓰든 간에 다른 회사 제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 제품 두 개. 같은 회사면은 측정 메커니즘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같은 회사는 좀 그렇고 다른 회사 제품 두 개를 크로스 체크하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러를 줄이는 게 임상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에러를 줄이는 목표를 위해서 저는 두 개 정도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리가 다 된 건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